정리를 하면은 미국에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세 별 관심 없어. 인플레이션 잡아줘 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형국이 야 관세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물가 잡아줘. 이게 지금 트럼프의 딜레마잖아요. 생각해보죠. 우리 재정정책 할 때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도지나 이런 걸 통해서 거버먼트 스펜딩을 줄이는 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는 개인들과 기업한테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는 개인들,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재정정책 양날이 동시에 되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정부 지출 줄인 쪽만 얘기를 했는데 2분기에는 텍스 리덕션, 감세가 나올 거고 감세는 이 재정 지출 줄이는 거와 반대편이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 촬영한 날 기준으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했죠. 트럼프가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왔습니다. 주식시장 시간에 급락하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 크게 하락하고 반대로 국채가 많이 상승했죠. 아무튼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화두는 관세인 것 같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은 제 채널을 지난 몇 달 동안 보셨으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관세가 직진 본능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상당히 궤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세는 이제 우리가 대충 알겠어요. 이대로 가면 좀 문제가 많이 된다 이런 건 알겠는데 관세가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관세 다음 무엇일까요? 오늘은 관세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관세 다음에 지금 뭐가 올지에 대한 그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보죠. 먼저 오늘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 조금만 더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지금 보면요. 제 실전 클래스나 또 제 유튜브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작년 말 기준으로 3%였습니다. 실효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에 데미지가 주는 충격보다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실효 관세율이 얼만큼 올라가냐에 따라서 그걸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보셔야 되는데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에 레벨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8% 정도 레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효 관세율이 오늘 새벽에 발표된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골드만삭스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거의 20%까지 올라왔답니다. 제가 이 자료 원래 만들 때는 실효 관세율이 1960년 정도 레벨 정도 8% 10% 정도 레벨 정도까지 왔다라는 게 원래 얘기였는데 오늘 업데이트 됐죠. 상호 관세율이 세게 발표되면서 만약에 이대로 협상 없이 발표된 상호 관세율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20% 육박하는 거고 이거는 1930년 이후에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뭐 생각나세요? 1930년도 대공황. 물론 거기까지 상장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간에 지난 100년 중에서 가장 실효 관세율이 높은 레벨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실효 관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는 부정적이다. 트럼프가 관세를 굉장히 세게 했죠. 심지어 중국에 대해서는 54%를 얘기했어요. 이거 맥스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더 줄이겠다는 얘기죠. 어쨌건 간에 20% 정도 레벨의 관세율까지 올라간 거는 1930년 이후에 처음이고 이거는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은 레벨이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 걸해서 주식이 크게 폭락을 하고 국채금리가 확 내린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만 해도 버겁지 않아요. 그런데 관세 다음에 또 옵니다. 더 큰 놈이라 할지 모르겠지만은 관세와 비슷할 정도의 놈이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재정 정책. 제가 제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높은 관세와 타이트한 재정 정책.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트랙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가 뭐였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이드노믹스가 빅 거버먼트, 트럼프는 스몰러 거버먼트. 스몰러 거버먼트가 타이트한 재정 정책이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게 더 큰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먼저 트럼프의 대표 법안, 우리 시그니처 법안이 뭐였냐면은 여기 TCJA 요 법안인데 그 시그니처 법안이 1기 트럼프의 세금 감면 효과를 다시 연장하는 게 시그니처 법안인데 아마도 우리 공화당에서 2분기 안에 아마도 이 법안을 이제 통과시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되겠죠? 그러면 이 법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재정정책을 크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재정정책 일단은 미국의 government spending, 정부 지출을 줄인다 했잖아요. 지출을 줄이는 거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텍스 컷, 감세입니다, 감세. 이게 같이 맞물릴 거예요. 이게 두 가지는 반대편이잖아요. 하나는 쓰는 걸 줄이는 거고 하나는 수입을 줄이는, 지출을 줄이는 거와 수입 줄이는 걸 동시에 있는 법안이에요. 근데 이게 2분기에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이게 BCA 레포트인데 금년에 재정 적자가 한 7.5 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에는 7.2 정도로 슬라이트하게 좀 줄 것 같아요. 거먼 스펜딩을 좀 많이 줄여서 결과적으로는 딱히 도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수를 더 줄이면 수입이 더 줄잖아요. 전반적으로 재정을 타이트하게 하는데 재정 타이트하게 하고 세금을 줄이잖아요. 세금을 줄이는 이유는 간단한 거잖아요. 결국 세금 줄여줘서 미국의 가계의 소비를 부스트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최근 관세로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관세 때리면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위축될 거잖아요. 위축되는데 뭔가 썸띵을 메이크업 해줘야 되잖아요. 뭘 할 거냐? 그 다음 정부가 세금을 줄여줄 거예요. 세금을 줄여주면은 그래도 이제 관세 때문에 슬로우 다운이 되고 좀 메이크업이 되잖아요. 스테이크 그렇죠? 관세 쫙 해서 약간 둔화돼? 그럼 내가 세금 줄여줄게. 이 스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간에 이렇게 텍스 컷,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 때문에 지출을 줄이는 거에 상당 부분은 이렇게 세금 줄이는 건 상쇄가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재정 지출이 드라마틱하게 개선 안 될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트럼프의 정책,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굉장히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세를 아주 큰 폭으로 올리고 정부 지출은 줄이고 근데 지출을 준 거는 또 반대로 텍스 컷을 해서 약간은 또 도와주는 뭐 이런 건데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아직까지 나와 있는 거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관세 높이고 거먼트 지출 줄인다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게 현재 미국의 개인과 기업들한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먼저 개인들 볼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부터 해서 과거 30년 정도의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여기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우리 앞으로 경제를 엄청 부양시킬 거예요. 경제 우리한테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허니문 피리어드 되면서 경제가 되게 좋은 어떤 센티멘트가 가잖아요. 근데 바로 꺾이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입니다. 이건 더 많이 꺾이고 있죠. 아주 예외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지금 소비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경제정책,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커지고 있죠. 오늘 아마 상호정책까지 발생하면 더 커버리죠. 이러면은 주식 가격 떨어지는 건 논외로 하고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굉장히 줄입니다. 너무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결국은 현재 어떤 도널드 트럼프의 정책 믹스가 개인과 기업 모두 다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재정정책에 대한 딜레마예요. 어떤 딜레마인지 보죠. 첫 번째.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은 뭘 원했을까요? 관세 이렇게 막 밀어붙이라고 찍어준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한 건 뭐예요? 플리즈 물가 잡아주세요잖아요. 실제 서베이를 해봤어요. 서베이를 해보니까 물가 낮추는 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반면에 관세에 대해서는 이미 투머치라고 생각해요. 정리를 하면은 미국에 투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관세 별 관심 없어. 인플레이션 잡아줘 였잖아요. 그리고 현재 돌아가는 형국이 야 관세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물가 잡아줘. 이게 지금 트럼프의 딜레마잖아요. 그런데 현재 돌아가는 건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물가 잡으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느낌이고 오히려 관세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여론조사에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딜레마가 투표하는 사람들은 관세에 별로 관심이 없다. 물가 잡는 건 관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 더 잡아달라 이런 게 관심사고 두 번째는 물가 잡아주는 거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그걸 원하잖아요. 디스인플레이션을. 자, 그런데 텍스컷, 세금을 줄여주는 거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도파든 모두 다 원해요. 세금을 줄이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잖아요. 되게 아이러니죠. 다들 하나같이 인플레이션 제발 좀 없애줘라고 하면서 세금 줄여주는 건 너무 좋대요. 그게 딜레마인 거죠. 그죠? 어쨌건 간에 감세를 하는 거는 경제 약간 마지널리 조금 부스트하는 효과, 약간은 인플레이션의 프레셔를 좀 줄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국민들도 그걸 또 원해. 이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세는 할 겁니다. 국민들이 원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숙제를 갖고 있어요. 트럼프가. 국민들 물가 잡아달라고 하고 디스인플레이션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감세는 또 해달라고 하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우리 재정정책 할 때 크게 두 축이에요. 하나는 도지나 이런 걸 통해서 거버먼트 스펜딩을 줄이는 거.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는 개인들과 기업한테 부정적인 요인이잖아요. 세금을 줄여주는 거는 개인들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미국 재정정책이 양날이 동시에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만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 채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얘기해 볼 겁니다. 정말 도움이 되시는 자료일 겁니다. 한번 계산해 봤어요. 지금 보면요. 먼저 정부 지출 줄이는 거를 최소 한 760빌리언 정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맥스로 거버먼트 스펜딩을 확 줄이면 1.5조 달러 정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좀 미니로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760빌리언 달러 정도. 그리고 반면에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는 그만큼 재정 적자를 축소시켜주는 효과잖아요. 반대로 새로운 텍스 컷, 아마 2분기에 텍스 컷이 될 텐데 세금을 줄이는 효과는 미니로 봐서 최소 500빌리언 정도는 세금 감면이 될 것 같고, 많이 감면 들어가면 1조 달러까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보면은 이 두 가지가 반대편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는 재정 적자를 줄여주는 거고, 하나는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상세 트레이드오프 쳐서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만 정부 지출 줄이는 것보다도 세금 감면 효과가 약간 더 클 것 같답니다. 그랬을 경우에 340빌리언 정도 재정 적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근데 트럼프가 거먼트 스펜딩, 정부의 비율을 세게 줄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맥스 1조 달러까지도 줄일 수가 있다. 재정 적자를 줄 수 있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약간 재정 적자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왜? 정부 지출 줄이는 건 좀 미적지근하게 하고 세금 감면을 많이 해주면 이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세금 텍스 컷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많아질 수가 있고, 반면에 거먼트 스펜딩, 정부 지출 줄이는 거는 예상한 것보다 더 작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재정 적자가 똔똔 내지 조금 더 확대될 여지가 있다. 물론 트럼프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약간 변수가 발생했죠. 트럼프가 이렇게 세게 상호관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미국이 2분기에 세금 감면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펑크 나서 재정을 적자를 못 줄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관세를 세게 때려서 관세 수입을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충 전체 구도가 좀 이해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향후 10년간 계획입니다. 어쨌건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연도에는 금년보다는 재정 적자가 조금은 줄어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현재 레벨에서 아주 큰 폭을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재정 정책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 이거는 개인들한테 네거티브한 부정적 요인이고, 그 다음에 텍스 컷, 세금 감면하는 건 개인들한테 소비를 증대시키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효과가 개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달라진다. 즉 뭐냐면은 못 사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작은 사람일수록 정부 지출 줄이는 거에 더 데미지를 많이 받는 거고, 잘 사는 사람일수록 텍스 컷 감세해 주는 거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은 소득 5분의 1로 계산했는데 요 위에가 세금 감면 때문에 도움받는 거고, 요 아래가 녹색이 정부 지출 줄인 거에 따라서 부정 영향을 받는 건데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최하위 소득과 2분위, 3분위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감세에 따른 소득 증가보다는 정부 지출 줄이는 거에 따라서 부정 영향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상위 20%는 정부 줄이는 거에 아무 영향 안 받고 오히려 세금 줄이는 거에 더 득을 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세금 감면이 생각한 만큼 경제에 도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보면은 하위 20% 같은 경우는 설령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더라도 정부 지출 줄이는 거에 따라 오히려 5% 정도의 소득 위축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반면에 이 재정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또 한 2% 정도 증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냐? 예일대학교 연구소에서 계산한 겁니다. 결국 세금 감면이 도움이 안 되고, 특히나 돈 많은 사람들은 감세해 주잖아요. 그럼 그거 소비하나요? 이미 돈 많잖아요. 돈 받은 거 그래서 다 저축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돈이 부족하시는 분들은 소비 성향이 되게 높잖아요. 소비 성향 높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 소비 성향이 굉장히 떨어지는 분들한테만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래서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관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재정정책이고, 재정정책은 두 가지 보셔야 된다. 그동안 제가 주로 얘기했던 게 정부 지출 줄인 쪽만 얘기를 했는데 2분기에는 텍스 리덕션, 감세가 나올 거고, 감세는 이 재정 지출 줄이는 거와 반대편이잖아요. 결국은 재정 지출 줄여서 적자를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 반대편에 감세를 하기 때문에 딱히 크게 줄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줄지 못하는 거를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호관세를 통해서 엄청나게 메이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 깔려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세금 감면을 통해서 도움이 될까? 딱히 도움 안 될 것 같다. 정부 지출 줄이는 것 때문에 실제로 소비 성향이 크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데미지를 줄 것 같다. 딱히 도움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관세의 어떤 효과와 트럼프 정부의 재정정책 효과가 결과적으로는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 관세를 얘기할 때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유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데미지를 준다라고 했는데 재정정책도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두 가지의 정책의 방향들, 관세 정책하고 재정 정책에 반한 직진 본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직진 본능을 할수록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언제 이런 직진 본능이 멈출까라는 고민. 이거에 대해서 다 뷰들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직진 본능을 멈추게 만드는 거는 이 주식 하시는 분한테 별로 안 좋은 얘기지만은 미국장이 약세장으로 들어가야만이 트럼프가 푸시하던 거를 멈출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자, 보세요. 트럼프나 스캇 버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원더풀한 아메리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고통은 밟고 넘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즉, 주식시장에서 원하는 푸스는 없어. 근데 결국은 내가 원더풀한 미국 경제를 만들었으니까 경제에 대한 콜은 있을 거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 잠시 잠깐 주식시장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좀 힘들지만은 이걸 잘 참아내시면은 결국은 미국이 압도적인 제조업 경쟁력을 만들어서 미국 경제가 회복되는 이런 거에 대한 콜은 우리한테 감사할 거야.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흔들리는 것 때문에 트럼프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언제 멈춘다? 물론 제 생각인가마는 주식시장이 약세장 들어갔을 때, 영어로 베어 마켓, 약세장은 어떻게 정의하냐? 고점 대비 주식이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이거든요. 근데 왜 약세장에 들어가면 트럼프가 주춤할까? 트럼프가 무서워하는 거는 유권자. 근데 선거 없으면 우리 정치인들 유권자 안 무서워하잖아요. 정치인들 뭐로 무서워한다? 선거 투표할 때. 그죠? 그럼 언제? 내년 하반기에 있는 중간선거.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직진 본능을 해서 미국장이 약세장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은, 원래 약세장은 20% 이상 하락하면 통계적으로 보면요, 일단 진입하면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장 계속 밀립니다. 약세장이 들어가면은 적어도 내년 중간선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트럼프는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트럼프가 경제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는데, 나의 신념 이대로 가면 잘할 수 있을 거라 신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좀 멈추는 거는 주식시장 약세장에 들어가면 아마 직진 본능하고 회군을 좀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상호 관세는 단면 먹으면 너무 크게 두려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확 질렀잖아요. 참고로 중국은 이미 20% 관세에 34% 얹었으니까 54%잖아요. 54%는 어떻게 버티냐로 가는데,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정책의 어떤 전략 좀 아십시오. 일단 맥스로 던져요. 던진 다음에 협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텝 1입니다. 관세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근데 관세만 봐야 될 게 아니라 이제 2분기에는 미국 재정 정책 보셔야 된다. 큰 그림에서 우리가 트럼프 정책을 잘 이해하시면은 여러분의 재테크 하실 때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